다음은 일반 그 출판사들의 그 책들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연결 짓는 거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그 배경 지식을 쌓고 수학 교양 도서를 읽고 수학 동화라든가 교양 도서를 읽고, 가장 낮은 단계인 연산이나 개념이나 원리와 관련된 책들, 해법의 계산 박사, 비상, 개념 플러스 연산, 라이트 파워가 있더라고요. 센의 연산, 길버스쿨의 기적의 계산법, 미래인의 빠른 교과서 연산, 학습지로 본다라면 웅진 대교 구몬, 이런 책들이 있겠죠. 요 A단계에 관련된 지도는 너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이마다 그 A단계에 있느냐, B단계에 있느냐, C단계에 있느냐, D단계에 있느냐, 사고 수준이, 학습 능력이, 요거에 따라서 연습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 뭐 두 자릿수의 덧셈이다, 두 자릿수의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A단계에 있는 애는 16문제를 끊어서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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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정도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그 효과적인 학습이고, B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한 12문제를 가지고 3문제씩 끊어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C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한 10문제를 2문제씩 끊어서 하는 게 좋고, D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8문제 정도를 가지고 2문제씩 이렇게만 끊어서 해도 됩니다. 이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한 4문제만 해도 그 완성이 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마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A, B, C, D 2단계에 어디에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학습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량을 너무 많이 늘리면 2단계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이 16문제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은 사고나 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에 대한 지루함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 기본서죠. 교과서 수준입니다. 교과서 수준에 있는 부분들. 근데 이 책들이 출판사별로 섞여 있어요. A, B, C 단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A 단계 할 때는 A 단계만 때려잡는 게 좋다 그랬죠. B 단계는 B 단계만 그 1, 2학기 때려잡는 게 좋고, C 단계는 C 단계 잡을 때는 C 단계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비상의 개념 유형은 A와 B 과정이 있고, 개념 유형 라이트는 A, B, C가 섞여 있는데 C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념 플러스 파워는 응용 문제로 실력 쌓기는 B인데 상위권 문제로 발전하기는 C가 한 30% 정도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빼놓고 하는 거죠. B 단계를 할 때는. 센의 개념은 A 플러스 B, A 단계와 B 단계. 센 라이트는 A, B가 섞여 있고, 센 라이트의 서술형 평가 유형은 C가 30%, 단원 평가의 16번부터 20번도 C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다. C의 낮은 수준 문제 정도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표는 A, B가 섞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력편이라는 것은 A, B, C가 섞여 있는데 C가 실력편에는 한 10% 섞여 있고 천재 우등승 해법 시리즈는 A, B에 위주로 된 책인데 서술형 일부 문제는 C가 섞여 있다. 그래서 A를 할 때는 A만 하고 B를 할 때는 B만 하고 C를 할 때는 C만 하는 것이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학습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A 할 때는 A만 하고 B를 할 때는 B만 하고 C를 할 때는 C만 하자. 이거 좀 끊어주자. 근데 책은 이게 섞여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발목 잡히 1단계 1단원에 B단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C 때문에 이 C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힘듦,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천재의 최고 수준이라는 책의 마스터 부분이 그 C예요. 셀은 유형 뽀개기 뒷부분의 한 10%, 소수령 평가 부분, 통합교과 부분 이런 것들이 C 단계고 디딤돌의 최상위의 S, 최상위의 S, 매스마스터 뒤에 세네 문제는 D입니다. 이 매스마스터 부분에서도 뒤에 세네 문제들은 D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죠. D를 할 때. 에듀형 점프의 왕문제 7, 80%가 C입니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굳이 또 본다라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 있는 부분들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복습용으로. 저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D단계 심화 부분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최상위 매스터픽의 한 7, 80% 문제가 C고 D단계에 있는 문제들이 한 20, 30%.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이죠. 레벨업 테스트는 한 7, 80%가 C고 D가 한 두세 문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하이 레벨의 D가 한 50%, 그 다음에 한 50%는 2단계 문제들입니다. 8문제가 주로 되어 있는데 반은 D단계고 반은 2단계인 것 같아요. 뒤에 문제들은 2단계로 보시면 돼요. 센 최상위는 10% 다지기와 5% 다지기, 1% 다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D단계 문제라고 보고 천재의 최고 수준 탑, 그 다음에 에듀왕 점프의 왕중왕 문제들의 한 50%가 그 D단계 문제인 것 같아요. 왕중왕의 또 그 50%는 C단계 문제들이죠. 그 다음 이제 2단계 문제 최고 수준의 문제들은 에듀왕의 올림피아드, 디딤돌의 3% 이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맨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ABCDE 선행 후행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처음 부분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난이도별 1년 수학학습 방법.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난이도별로 2달씩 끊어서 레벨을 올려보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진행할 선행과 후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본형인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워야 될 난이도별 그 제한, 그 실력형 아이들의 난이도별 제한, 상위권 상위 5% 10% 아이들이 해야 될 선행과 후행, 현재 공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그 선행과 후행
현재 그 레벨을 높이는 거. 그래요. 핵심은 1, 2월 달에 보통 다음 학년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그거 전에 수학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수학에 대한 용어라든가 수학 동화, 그 다음에 교양 도서를 읽고 이런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것들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2달 동안 1학기, 2학기를 같이 나간다. 그래, 1, 2월 달에 뭐 보통 요즘 1학년 1학기만 5단원이고 보통 6단원으로 돼 있죠. 6단원. 그리고 3, 4학년은 올해 교과서가 바뀌었지만은 출판사별로 거의 학습 내용이나 주제는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른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A를 가르칠 때는 A만 가르치는 게 아이들의 학습이나 학습 능력이라든가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갈 때 자기가 발전되는 느낌, 좀 더 공부의 가치 이런 걸 느껴요.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맨날 똑같은 문제집 갖고 그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행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문제 이해력, 사고력을 높여줘야 결국 현 학년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달씩 끊어서 난이도를 높여보자.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기본형, 실력형, 상위권, 최상위권이 다르다. 그럼 이것을 알아보는 그런 것들은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아이를 체크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공부하는 재미, 자기가 발전되는 모습, 그 다음에 학습적 발달을 몸소 느껴봐야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막혔을 때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후행으로. 그래서 7, 8월 달 이제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넣어놨고, 9, 10월 달은 11, 12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 1년 한 학기, 한 학년 수학 공부에 성과를 내야 될 시기죠.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제가 제안한 수학 배경 지식 이걸 꼭 실행해 보시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난이도를 높였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해서 이 선행과 후행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것들이 아이들 수학 학습 발달에 도움이 된다. 저가 학원을 할 때, 대치동에서 학원할 때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갈라지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은 학년을 내렸어요. 학년을 내려서 방학 때는 다른 학년끼리 후행을 하는 거 부분을 다른 학년끼리 이제 가르치게 돼요. 6학년이지만 3학년에 2단계를 못하는 아이들은 3학년의 2단계 아이들이나 4학년에서 3학년 2단계를 해야 될 아이들, 5학년에서 3학년 2단계를 아이들을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뭐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 2단계 문제를 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강의 16시간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자기 학년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수학 문제 해결력의 힘, 사고력의 힘, 수학 학습 능력의 힘을 길러줘서 자기 학년의 난이도를 높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시면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냐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강의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초보인데 수업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이게 힘들어요. 제가 수학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강의를 많이 안 하거든요. 2시간 수업하면 15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 그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고 어, 그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도 부족한데 하여간 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학기 초 아이들 그 지도, 생활 지도, 뭐 학교에 그 내야 되는 것도 많고 힘드실 텐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좋은 자녀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